5월 18일 향하는 흐름에서 2,780과 2,850. 그래서 5월 달에 2,800 라인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코스피 지수가 2,800 넘어갔다. 그러면 잠깐 놀고 있던 것을 멈추고 이제 수익 청산을 할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때 비중은 제가 아마도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90%를 쌓았던 비중에서 이제 현금 확보는 한 50%를 하시고 50%는 3,000 시대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레인지를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든지 다음 스텝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원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이트렌드 강원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강보 센터장이 네. 지금 새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네. 혹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할 때 이 옷을 빨간색. 입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중이 제가 주황색 계열도 입고 온 적이 있지만 살짝. 네. 그때가 2,591포인트 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 주황색과 지금 빨간색은 주가 지수는 좀 더 견조하게 2,620, 30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왜 빨간색을 입었냐? 네. 유럽 여행을 한 6개월, 한 3개월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주황색 입었을 때는 유럽 여행은 못 가고 제주도는 갔다 올 수 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비중을 30에서 50% 정도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스윙으로 순환매 장세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물론 밑으로 언더슈팅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분할 매수로 앞으로 긴 호흡으로 6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5월 첫째 주 FOMC 회의하기 전까지 천천히 모아 가시면 어느새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과 코스피 지수는 5월 넷째 주 5월 말로 가는 흐름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6월 7월 또 여름까지 좀 좋은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님 새빨간 옷이라니 차선영님 강보 팀장님 오늘따라 더 멋있으시네요. 박선영님 어머나 해주셨는데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강보 센터장은 여기에서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는 다 왔고 이번에 나올 다음 상승은 소위 말하는 업종이 도는 순환매 이런 장이 아니라 어쨌든 추세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이게 V자 반등은 아닙니다. 아니어도 추세가 나오죠. 3,300에서부터 늘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이제는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해놓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업과 주식 HTS를 같이 보면서 좀 마음도 졸이고 수익도 냈다가 손실도 냈다가 할 수가 없죠. 업종 순환매가 도니까. 지금은 이제 목돈연구소에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딱 작성해 놓으시고 은행 금리 몇 배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장이 미국 증시 급락이 나오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저게 뭐지?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옷 색깔 하나에 강원보 센터장에 대한 찬양에 지금 메시지가 속속 오고 있습니다. 김진숙님 빨간색 입은 남자가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그렇죠. 이거 힘들죠. 남자가 소화하기 힘든 옷 색깔인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우리가 가면서 바로 이야기 끌어가 보죠. 자, 다우지수는 저번 주 수요일 날 전고를
약간 넘어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전고 네. 그 2월 달에 고점은 못 갈 것이다 했는데 살짝 전고를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지수는 현재 전고를 일단 점령을 했지만 그전 직전 저점이죠. 2월 셋째 주, 넷째 주의 저점 자리는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확인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언더슈팅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그게 추세로 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마지막 손바뀜 현상, 다우지수. 그리고 그럼 거기를 이탈하면 V자 반등 나오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다우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에서 우리 중도 개발 도상국이든 네. 아니면 미국 증시 외에 뭐 유럽 증시 또 아시아 증시 약간 신흥국 증시에서 좀 핫한 시가총액을 상위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일 큰 형이 이제 바닥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겠네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마치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더 이상 박스 형태에서 빠지지 않을 때 다른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들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국내 네. 증시도 다우지수 형님을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 즉 다우지수는 전저점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앞으로 며칠간 있어도 네. 그게 추세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시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반등했죠라고 하기보다는 한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 그 정도에서는 다시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5,300 저희가 그때 35,000대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네. 35,300을 딱 찍고 윗꼬리를 달고 이제 그대로 맞습니다. 수직 낙하를 하고 네. 있는 게 다운데요. 직전 저점이 32,270입니다. 272.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도 깨게 되면 나락이다. 네. 뭐 저기 지금 이제 저쪽에 3만 밑에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네. 오히려 강원보 센터장은 뭐 다음 주라든가 다다음 주에 이 직전 저점이죠. 여기 32,200을 깰 수도 있지만 네. 나락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나락은 결국엔 오긴 옵니다. 네, 또 갑자기요? 오긴 오는데 네. 기간적으로 여기에서 저점을 흔들면서 손바뀜 순환매를 그동안 잘 타신 분들은 또 여기 순환매 또 참여를 하시겠지만 네. 그동안 소외됐었던 분들의 엇박자를 낳지 않는다는 저도 이따가 제가 좀 조언을 드릴 건데 네네네.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나온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대형주를 잡고 버텼던 분들도 심리가 안 돼서 손절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손절을 치죠. 손절을 하고 그동안에 저 순환매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좀 괜찮아졌네 해서 그 종목을 갈아타면 그 종목은 더 많이 빠지고 대형주들은 그때서야 올라가는 흐름이 다우지수에서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다우지수를 정리하자면 그전 저점 32,000, 2,500 그러니까 31,000, 3만 초반 뭐 이런 모습도 뭐 보고 계신 많은 전문가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냐? 6, 7, 8, 9 그냥 추석 전후를 지나면서 우상향했다가 좀 천천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팍팍 부러지는 흐름이 결국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은 아니지 않냐. 근데 제가 방송 시작 초반에 한 3개월 정도 유럽 여행은 갈 수 있다. 그럼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다시 HTS를 볼 수 있다. 네. 그전에는 제주도만 가고 HTS는 계속 봐야 된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올라도요. 막 돌아서 오른다고 하죠. 업종별 순환매를 타면서 돌게 되면 돈을 못 봅니다. 일반 개민들은. 근데 뭐 3개월짜리라고 하더라도 좀 시세 추세가 나온다는 건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그렇죠. 예, 계속 네네. 한번 시세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개인들에게 그런 장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대응을요. 먼저 네. 하고 나스닥을 갈 텐데 나스닥 똑같은 대응일 테니까 네. 지금 당장 강보센터장의 빨간 옷을 보고 네. 바로 지금 현금 한 70% 정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 안 되죠. 이게 또 네, 분할 아닙니까? 네, 분할인데 그전에는 뭐 분할을 하더라도 투자금액의 30% 정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손실 나더라도 발 뻗고 잘 수는 있는데 지금은 90% 그러니까 현금 10% 정도는 남겨두시고 90% 비중을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떨어지는 칼날 같은 느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90% 나 이제 현금 60% 있으니까 한꺼번에 사야지 이게 아니고
8월 첫째 주가 이제 FOMC 금리 또 추가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고 예. 5월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미스터 마켓이 시장을 끌고 가는 메인 아이디어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5월 첫째 주까지는 흔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지금 지수보다는 더 좋은 모습. 네네. 그리고 6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장대 양봉으로 쭉쭉 치고 가는 모습.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 구간에서는 밑으로 내려와도 결국에 나는 5월 넷째 주 말로 가고 6월 넘어가는 또 좀 더워지는 그 흐름에서는 내 계좌도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3분할 정도 어떤가요? 그러면 6월 첫째 네. 주까지? 그렇죠. 네, 주다 네, 매일 막 이렇게 하기는 매일 좀 말고. 힘드시고 네. 음봉 떨어졌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음봉 떨어졌을 때는 200만 원. 네. 양봉 떨어졌을 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평균 단가를 좀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걸 주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일봉 기준으로 할 것이냐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매주 월요일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면 네. 매주 금요일마다 지정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옷인데요, 강보센터장이. 이게 지금 오늘부터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어쩌면 바닥은 5월 그렇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네. 쪽에 더 이제 네. 비중을 실는 건데. 바닥 구간은 제 생각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무조건 바닥 나온다. 5월 FOMC 이전에. 네, 이전에. 네, FOMC는 저쪽 5월 첫째 주잖아요. 네,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사이니까 FOMC 전에 바닥은 나오고 FOMC가 결과를 나오면 순간 흔들리는 모습 나오더라도 빠르게 다시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5월 옵션 만기일이 5월 두 번째 모르죠. 그때가 거의 바닥. 그땐 이미 올라가 있다. 이미 올라가 있고 아마 양매도로 풀이를 빼는 구간이 될지 계속 옵션 수급은 체크를 해야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편안하게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스닥을 보면 네. 더 공포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네. 이미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자, 나스닥은 다우 지수는 제가 전고를 살짝 돌파할 수 있다 했는데 나스닥은 전고를 향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전고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아예 전고 근처도 못 가고 중심값 구간에서 확 밀어버렸어요. 네. 일단 나스닥은 뭐 테슬라 같은 이 테크주 종목 위주로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저점 자리가 3월달, 2월달의 전저점인데 이거 이탈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앞서 방송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3거래일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요즘은 그렇죠. 네. 근데 3거래일 정도 해서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전저점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타이밍에 우리는 나스닥 사고 싶은 종목들. 제가 그 테슬라를 메인으로 1,100, 1,200달러 근처에서는 900달러를 깰 것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미 900달러 어저께 깼고요. 예. 이제 800달러에서 900달러 구간에서 일단 일부 매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플 실적도 좀 챙겨 보시면서 네. 테크 종목들을 위치를 봐야 되는데 테크 종목을 위치를 보면은 첫 번째로 지금 부러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급하게 더 추세로 밑으로 가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반등세를 주면서 박스를 했다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또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러지는 흐름이 그냥 전저점 순간적으로 이탈 그리고 지금 지수를 좀 말씀드릴 텐데 13,500 정도 이 레인지 이 구간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박스를 여기서 밑으로 레벨 다운되는 게 아니고 박스 하단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버티면서 신흥국 증시의 상승세에 어느 정도 올라서 어깨를 좀 맞추는 그러니까 즉 코스피 지수는 2,780에서 2,850 이 사이 2,800대까지 확인할 때까지 아마 미국 증시는 버텨주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먼저 하락을 했는데 네. 중국 증시가 좀 다시 기름을 부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가능성.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좀 와전이 좀 약간 지금 전쟁 긍정적인 소식.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네. 좀 나오면서 그때 바이든이 언론에서 많이 노출을 하면서 미국이 네. 어느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재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또 현재 네네. 알게 모르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관세적인 부분에서 조금
서로 협의를 보고 네, 있는 인플레가 분위기가 워낙 심하니까 맞습니다. 미국도요. 네, 그런 부분이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가 대부분이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1위부터 뭐 12위까지가 다. 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공포가 더 크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전저점을 깨면서 시장에 당장 막 어제 오늘 이제 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11,000 얘기 나오고 네, 뭐 네, 네. 1,500 얘기 나오고 뭐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 그 자리 옵니다. 요번 하락이에요? 요번 하락 아니고 요번에는 안 오고. 요번 하락이 안 오고 네. 내년 상반기 가기 전에 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우리가 코로나 창궐하고 나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때 그 구간이 오면 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이 하단 눌림 자리에서 그동안 현금을 70% 움켜쥐고 있었던 거를 잘 활용해서 수익도 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그다음에 급락 장세가 한 번 더 나왔을 때 그때 코로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주 긍정적인 내 계좌를 배부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게 아마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서 그런 급락 장세가 펼쳐지면 그때 좀 그동안 쌓은 투자 공부 내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은 언더슈팅이 나와도 네. 실은 12,000대 이 정도. 네. 예. 그렇죠? 예. 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제가 좀 더 말씀 예.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예. 2022년 1월 달에 제가 주황색을 입으면서 이제 예. 나스닥 증시는 50% 30% 투자하고 50%하고 계속 비중을 늘리십시오. 그다음 14,500 구간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예. 하다가 13,500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저점 테스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현금 확보는 그래도 30에서 50% 정도만 주식 비중, 네. 나머지 현금은 30에서 70% 있어야 갖고 된다. 있다. 그러다가 이제 전저점을 깼고 전저점 깨면 그때 배팅을 해서 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의 전략입니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인데 네. 지금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하락해서 심리가 안 좋으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가죠. 네, 네. 코스피는 제가 그동안 출연하면서 늘 이미지 파일 하나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첫 번째 이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상단에 있는 것은 업종 차트 중에 소형주 차트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을 텐데요. 네. 2,591을 포인트를 찍고 나서 가장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게 바로 소형주였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순환매가 돌았죠. 가벼운 종목이었죠. 네. 그리고 초록색 차트가 업종 차트인데요. 종가선 차트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바로 중량주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이 대형주입니다. 네. 검은 블랙 선이 바로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은 그동안에 2,591에서 2,591포인트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전문가분들이 그때 조언했었던 게 뭐였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켜쥐고 있던 분들은 좀 슬프지만 소형주, 중형주의 순환매 장세 종목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적중했고 네. 현 구간은 그때 중형주, 소형주 못 잡으셨던 분들이 대형주에 지쳐서 이제 물 안 되겠다. 타다가 물 타다가 네. 포기하시고 신용 썼다가 포기하시고 중형주 소형주로 갈아타면서 중형주 소형주가 내려가고 대형주는 그때서야 저 화살표의 방향대로 가면서 네.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단에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위쪽으로 올라가고 중형주 소형주는 빠지면서 지수는 위쪽으로 중형주 소형주 순환매는 잠깐 주춤하면서 대형주의 매기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시장을 바칠 것이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저점 대비해서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버텨주고 네,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네. 오르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자 그럼 코스피도 정리를 해보면 네. 2,591이 전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나스닥은 전저점을 깼는데 우리는 안 깨고 있으니까 네. 결국 우리도 깨러 간다. 네. 근데 강보 센터장의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2,591을 깬다 하더라도 네. 이게 소위 말한 저기 막 2,470 뭐 네, 네, 네. 이쪽 나락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가 오히려 네, 기회다 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2,590으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3,000에서 2,591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때 2,600 언더슈팅 나올 때 주황색을 입었을 때 제 마음의 자세와
지금의 마음의 자세는 더 강한 상승세를 뭐 여기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비유드렸던 게 그게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갈 동안 핸드폰을 안 보는 거와 지금은 유럽 여행을 가도 핸드폰을 안 봐도 석 달, 2달에서 석 달 정도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그동안에 아꼈던 투자 금액을 여력을 그렇다고 마이너스 통장을 막 땡겨서 하는 그런 투자는 절대로 안 되고 여유 자금 내에서 하시면 어떨까. 다음 2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료 정리를 좀 잘 했는데요. 위에 49분 마무리를 약간 왼쪽으로 좀. 자, 149거래일 동안 하락한 건 누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4거래일에서 지금 2590일에서 오늘까지를 보면 59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즉 이제 15일 남았어요. 거래일로.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니까 5월 18일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을 향하는 지수 흐름에 주목하자. 자, 첫 번 4번이요. 2850이고요. 5번이 2780, 6번이 2680입니다. 그래서 2680은 바로 어저께 증시 흐름에서 나왔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2680은 5월 첫째 주, 둘째 주 흘러가는 흐름에서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긍정적인데 만약 밑으로 빠지면 2680도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흐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시가가 2630이었는데 2620을 살짝 언더슈팅했다가 19 같죠? 15. 네네. 그러다가 지금 2640을 찍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약간 하락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점 대비해서 올린 것을 내려갈 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되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증시 흐름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 더 확신을 드는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즉 5월 18일 향하는 흐름에서 2780과 2850 그래서 5월 달에 2800 라인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코스피 지수가 2800 넘어갔다. 그러면 잠깐 놀고 있던 것을 멈추고 이제 수익 청산을 할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때 비중은 제가 아마도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90%를 쌓았던 비중에서 이제 현금 확보는 한 50%를 하시고 50%는 3000 시대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레인지를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든지 다음 스텝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 2850, 2780에 대한 저 상방 목표치가 5월에 도달한다는 건가요? 5월에서 늦어도 6월 첫째 주. 생각보다 좀 빠른 지수 흐름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나오는 건 지금 7, 8, 9 여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추세는 3000 시대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을 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2780, 2850이네. 근데 그 종목 중에서는 미리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걷어서 안전하게 현금 확보하거나 아니면 덜 올라간 종목들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잘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2850에서 2780의 이 박스에서 하단에서 흔들다가 결국엔 2750을 깨지 않고 2,950, 3,050으로 가는 랠리가 그게 가을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가을. 그러니까 가을 이제 추석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고 펀드도 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때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주식의 10% 이상 갖고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마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은 물리더라도 그러면 2850 저는 대응 안 하고 저쪽 하늘나라에 포지션 있는데 3000 시대까지 그러면 올 가을까지 가도 돼요.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 시황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그냥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 그냥 3000까지 추석 연휴까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좀 2분 남았으니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2850 아니면 2780 간다는 것은 요번에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던 해서 5월에 가는 거고 그렇죠. 저기서 박스를 만들던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시세는 이제 6, 7, 8, 뭐 7, 8, 9에 나오게 되는 이제 그때가 굉장히 큰 시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때 거죠. 삼성전자가 74,000원을 넘어서서 7만 후반대 갈 가능성 뭐 그런 시가총액 상위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네, 알겠습니다. 짧게 보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69,000원 이탈, 68,000원, 7,000원, 67,000원 이탈에서는 제가 보이는 자리는 65,000원짜리도 보이긴 합니다 했는데 오늘 65,000원을 깨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700만 주주분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 버리게 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삼성전자는 빠르게 무슨 V자 반등은 절대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당장 나오지 않고 아마 5월 둘째 주로 향하는 흐름에서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좋은 자리 67,000원에서 69,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7만 원을 문턱을 넘어서는 71,000원까지도 5월 넷째 주 전, 6월 첫째 주 전후로 해서 그냥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도 7만 원까지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67,000원 밑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보신 분들은 예. 삼성전자가 지금 65,000원을 순간적으로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막 들어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삼성전자는 따로 포트를 해놓고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삼성전자 드신 분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지만 만약에 네. 5월 시세까지는 삼성전자가 그 시세가 나오지만 네. 이제 진짜 말했던 네. 7, 8, 9 가을 시세까지의 그렇죠. 네. 시세에서는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오르더라도 에이스는 아닐 수가 있겠네요. 에이스는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아마, 7만 원대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맞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가 에이스가 되려면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네,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트렌드의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